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통신이론 7급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디지털 통신이론이에요. 자, 1번에 보시니까 그 디지털 변조 방식이죠. 그죠? 예, 디지털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죠. 자, 여러분 1번 보시니까 이 디지털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뎀에 대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신호, 1 또는 0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신호를 전화선이라든가 그 가고자 하는 통신 매체가 그 무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와이어라고 하는 통신 케이블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1 또는 0이죠. 1 또는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ASK라든가 FSK라든가 PSK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2진이냐 4진이냐 8진이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앞에서 2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2의 1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한 번에 자, 전송 가능한 비트에 대한 개수가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경우일 때 2승이 돼 가지고요.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비트에 대한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 8진입니다. 이 8진에 대해서는 자, 2에 대한 3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니까 QPSK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QPSK는 한 번에 보내는 비트의 개수가 2개인 사진 PSK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개에 대한 심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4개에 대한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자, 00, 01, 10, 11에 대해 가지고 4가지에 대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 한 심볼당, 그죠? 한 번에 보낼 때 자, 심볼당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비트를 전송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BPSK라고 하는 것은 FSK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변조 방식이 되는, 주파수 편의 변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BFSK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BFSK는 요거는 2진이라는 얘기죠. 2진이기 때문에 2의 1승은 2가 돼가지고 00, 01에 대한 형태, 그죠? 요거는 2진이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2가지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FSK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편의 변조죠.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가 다른 2개의 심볼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자, 0일 때는 자, 이렇게 약간 좀 널찍하게, 그리고 1일 때는 약간은 좀 촘촘하게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이 주파수는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파수는 간격입니다. 0일 때는 약간 좀 널찍한 거, 1일 때는 약간 촘촘한 거, 이렇게 1일 때는 간격이 0일 때는 간격이 넓은 거, 1일 때는 간격이 촘촘한 거기 때문에 2진 FSK라고 하면은 그때에 대해서 주파수가 다른 2개에 대한 심볼을 사용해서 심볼당 한 번에 보내는 비트에 대한 개수가 1비트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한 번에 전송할 때 필요한, 그죠? 필요한 비트라고 하는 것이 심볼당, 그죠? 심볼당 1비트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BFSK가 아니라 QFSK 같은 경우에는 심볼당 2개에 대한 비트가 가는 거라서요. 그때는 4개에 대한 주파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을 한번 보시니까요. 이 3번은 16QAM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 16QAM이라고 하는 것은 2의 4승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비트에 대한 개수입니다. 그죠? 자, 비트에 대한 개수는 몇 개다? 4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QAM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자, 진폭과 위상에 관련되는 직교진폭에 대한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 16QAM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한 번에 전송이 심볼당 한 개는 이진이고요. 이진이고 심볼당 2개라고 하는 것은 사진입니다. 사진. 이거는 Q에 대한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볼당 3개라고 하는 것은 8진입니다. 그리고 심볼당 4개라고 하는 것은 16진에 대한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QAM 방식은 심볼당 4개의 비트를 전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64 QAM 진폭은 자, 요런 방식은 QAM에 대한 방식은 진폭과 주파수가 아니라 요거 잘못되죠, 여러분들. 진폭과 주파수가 아니라 뭘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 진폭과 여기 주파수가 아니라 위상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거는 답이 4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개의 심볼당이 아니라 64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5승이라고 하면 30이고 6개라고 하면 6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니까 64QAM은 진폭과 위상을 변경해서 생성한 64개의 심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볼당. 여기서는요. 심볼당 2진이라고 하는 것은 1개. 심볼당 2개는 4진이고 심볼당 3개는 8진이고 심볼당 4개는 16개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진폭이 아니라 진폭과 주파수가 아니라 위상을 통해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4번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가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디로 가실 거냐면은 그 다음 문제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번은 아무래도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얼마만큼에 대한 확률로 도달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4번에 보시면은 아마도 이 확률 변수의 A와 B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4번이에요. 4번. 자, 이 4번에 보시면은 두 확률 변수 A와 자, B에 대한 B의 자, 결합이죠. 자, B의 결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합 확률 자,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질량 함수. 자,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요.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네요. 여기 자, 보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0이고 A가 1입니다. A가 1이고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B가 0일 때, B가 1일 때, B가 2일 때, 자, B가 3일 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A가 0이면서 B가 0일 때는 16분의 1. 자, 그리고 이거는 표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6분의 3이고, 그리고 자, 32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3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요. 8분의 1이고, 여기서는 3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번에 보시면은 자 P가 A0일 때 그죠? A0일 때 그리고 자 2번은 P가 확률이 1보다 B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자 B가 1이면서 A가 요 1일 때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요. P에 대한 자 B가 2이고 그다음에 A가 0일 때 그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확률 변수 A와 B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이 질량 함수와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은 딱딱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저기다. 자 질량 함수는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그죠? 자, 독립적인 내용이 되는데 얘는 이산 확률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산 확률이에요. 이산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는 자, 주사위 던지기. 그죠? 주사위에서 보시면은 자, 1이 나오는 거, 2가 나오는 거, 3, 4, 5, 6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이산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질량 함수가 이산 확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밀도 함수가 있어요. 밀도 함수. 이 밀도 함수는 연속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얘가 연속 함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라고 하는 것은 키 같은 거 이제 사람 키 뭐 150cm라든가 근데 딱 150cm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연속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149.8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51점 뭐 150점 뭐 3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밀도 함수나 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4번에서 보시니까 두 확률 변수 A와 B에 대한 결합 A와 B의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은 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질량 함수에 관련되는 형태가요. 보기 1, 2, 3, 4 중에 자, 이렇게 표로 주어졌었습니다. 그죠? 자, 보기의 표와 같이 주어질 때 자, 보기의 표와 같이 주어질 때 확률이 다른 거예요. 확률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1, 2, 3, 4 중에서 확률을 다 구해가지고 다른 거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실 거예요. 여기서 문제 보기 1, 2, 3, 4에서 나오고 있는 대문자 P라고 하는 것은 얘는 확률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확률을 뜻하는 것이고 요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A가 0일 때 A가 0이면서 자 A가 0일 때에 대한 전체에 대한 형태는 요렇게 쭉 요 전체가 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A가 0이면서 B가 아무거나 다 속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자 요것에 대한 형태를 보시니까요. A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요 상을 다 더하는 겁니다. A가 0일 때. 자 1번의 P에 대해서는 확률이 A가 0일 때는 자 16분의 1 플러스 32분의 3 플러스 16분의 3 플러스 32분의 5가 나와가지고 32로 다 통분을 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2 플러스 3 플러스 3에다가 여기서 이제 6이 나오는 거죠. 6에다가 5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2분의 그죠? 여기서는요 1번에서 16, 32분의 5 그죠? 그래서 5에다가 여기에 11 그죠? 여기서는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은 A가 0일 때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A가 0일 때에 대한 확률을 전체적으로 다 쭉 더해서 보니까 1번은 32분의 16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요거는요 B가 1 이하일 때
여기서는 B가 1 이하일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B가 1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요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B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B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기 때문에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저 쭉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번에 대해서 보시면은 B가 뭐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서 요거 두 개가 다 4개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16분의 1 플러스 32분의 3 플러스 32분의 3 플러스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에 대한 내용으로 통보를 하니까 양변에다 곱하기 1 해줘가지고 2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8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32분의 16. 자, 1번과 2번은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기 1, 2, 3, 4 중에서 확률이 다른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1번과 2번은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은요. 자, 3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3번은 요거는 얘는 요것에 대한 형태는 B가 1 이하.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1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B가 1 이하가 되는 것이고 A가 1 이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는에 대한 형태가 있어갖고 여기서 여러분 이거 또는이에요. 자, B가 1 이하이거나 또는 A가 1 이하가 나오는 거라서 요 3번, 2번에서 있었던 거 똑같은 형태로 16분의 1, 32분의 3, 30분의 3, 4분의 1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번과 2번과 3번은 똑같습니다. 자, B 확률이에요. 자, 확률이 A분의 1이면서도 자, 또는 A가 1 이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16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3 플러스 32분의 3 플러스 4분의 1을 그대로 다 더하니까 32분의 16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 다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거를 보실게요. 자, 얘가 B가 2 이하이면서 B가 2 이하이면서 A가 0일 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서는요. A가 0이면서 B가 2 이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요거가 되겠네요. A가 0이면서 그죠? A가 0이면서 그렇게 쭉 한번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에 대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2 이하네요. 요거 이렇게 A가 0이면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16분의 1 플러스 32분의 3 플러스 16분의 3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30을 통분을 해주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와서 2 플러스 3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선 곱하기 2가 되겠네. 곱하기 2가 나와가지고 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32는 11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1, 2, 3번에 대해서는 확률이 32분의 16, 32분의 16, 또 30분의 16이었었는데 요 4번에 대해서만 얘만 확률이 32분의 11이었기 때문에 두 확률 변수 A와 B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문제에서 답 4번만 32분의 11이어가지고 확률이 다른 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자, 문제 5번입니다. 5번에 자, 임펄스 응답이 그랬습니다. 임펄스 응답. HT가 0에
여기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는 것이고 익스포넨 마이너스 t 해서 요거는 t가 0 이상일 때 대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그랬습니다. 자, 이 전력 스펙트럼 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전력 스펙트럼 밀도 SX에 대한 F가 2분의 N0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에서 이 플러스 무한대 쪽이 되어 있었다면은 요때에 대한 랜덤 프로세스가 입력되었을 때 이 필터에 대한 출력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평균 전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주어져 있는 곳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은 4분의 N0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출력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자 평균 전력은 주어진 것에 대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의 N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분의 N0가 돼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 문제 6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메시지에 대한 신호 MT가요. 자, MT라고 하는 것이 파이 t분의 사인의 2 파이 t에 대한 요 주파수를 요것에 대한 자 주파수가 100MHz래요. 자, 100MHz인 자 반송파를 자 요것에 대한 자 반송파를 사용해서 그랬습니다. 반송파를 사용하여 DSB 이거는 자 양측 파대란 얘기죠. 이 양측 파대에 대한 이거는 반송파를 억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송파를 억압한 그 양측 파대란 얘기죠. 요것에 대한 자 변조를 했을 때 그랬습니다. 변조를 했을 때에 대한 자 메시지와 그 다음에 자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죠. 신호에 대한 자 대역폭에 대한 값 헤르츠를 자 옳게 자 짝지어진 것이야.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통신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뎀에 대한 원리도 있지만요. 이 라디오 프리퀀시를 사용하고 있는 진폭 변조에 대한 양측 파대라고 하는 것은 대역폭이 주어져 있는 신호에 대한 곱하기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짝지어진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메시지에 대한 신호의 대역폭이에요. 자 메시지의 자 신호에 대한 대역폭 해가지고 이제 헤르츠입니다. 그죠? 헤르츠이고 여기서도 자 변조된 신호에 대한 자 대역폭입니다. 자 대역폭 해가지고 이제 헤르츠가 나와져 있거든요. 자 보시니까 1번에서는요. 자 1번에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보시면은 자 1이 있고 자 2가 있고요. 3번에서는 요것이 자 2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2가 있고 이제 4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주파수가 100Hz인 반송파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DS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DSB가 가지고 있는 요것에 대한 그 대역폭은 자 상측파
상측파 마이너스 하측파가 됐는데요. 하측파가 되는데 여기서는 자 반송파 플러스 신호파 반송파 마이너스 신호파 돼가지고 FC 플러스 FS에 마이너스 FC 플러스 FS가 나와가지고 지워지니까 이 FS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실게요.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얘가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입니다.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역폭.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요것이 뭐다? 얘가 반송파예요. 요것이. 그래서 얘가 이 오메가는 2파이 F인데요. 여기서에 대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요것이 2파이가 있고 요것이 나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인데요.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 2파이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얘가 자 2파이는 2파이 F라서 F는 자 2파이분의 2파이 해가지고 요때에 지어져 있는 것은 이 메시지에 대한 신호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1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그죠? 메시지에 대한 신호는 자, 메시지 신호에 대한 것은 1Hz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DSB, 요 DSB에 대한 형태는 2FS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서 2Hz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조금. 그만큼 중요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SB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번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아주 유용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7번으로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문제 1번도 그 변복조 회로이고 7번도 변복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디지털 변조 방식인 ASK, FSK, PSK에 대한 성능 비교가 가장 옳지 않은 건데요. 동기식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7번이요. 자, 7번에서 대표적인 디지털 변조 방식이죠. 자, 디지털 변조 방식이에요. 자,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보시면은 ASK가 있고 그 다음에 FSK가 있고 그 다음에 PSK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자 동기 방식이 있고 동기식 검파 방식이 있고 자 비동기식 검파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 동기 검파가 있고 자 비동기 검파가 있습니다. 비동기 검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이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 동기 검파 방식 자 이가 비동기 검파 방식.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요. 사실상 뭐 아무리 7급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똑같은 그 속도에 섰을 때 똑같은 심볼당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2진, 4진, 8진, 16진 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내는 비트에 대한 개수가 똑같다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ASK보다 FSK보다는 PSK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보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기건파 방식, 이 PSK라고 하는 위상편의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사실상 원론적으로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동기건파라고 하는 것은 수신 측에서 내가 똑같은 반송파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동기건파거든요. 그런데 ASK, FSK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동기건파가 그렇게 원활하게 좀 사용 가능했었는데요. 이 PSK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진일 때만 동기건파 가능하고, 뭐 사진 이상이었을 때는 사실상 비동기건파가 주로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한번 보실게요.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가장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시면 4번 한번 보실게요. 3번입니다. 동기식 ASK와 FSK에 대한 비트 오율은 뭐뭐로 동일하며, 일단 동기식에서 ASK, FSK에 대한 비트 오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기식 BPSK에 비해서 성능이 약 2dB 정도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동기식 ASK는 FSK보다 더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답은 3번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번의 동기식 ASK와 FSK에 대한 비트 오율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기식 BFSK보다 성능은 더 어떻다? 우수하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진 ASK가 그 다음에 이진 FSK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진 PSK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에서 똑같은 진수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는 이쪽이 더 동기식 이진에 대한 비트 오율이 더 낮다. 다른 말로 더 낮다. 비트 오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에러 확률이 더 낮다는 얘기죠.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여기서 3번에 보시니까 동기식 BPSK에 비해 성능이 2dB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답이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보시니까 PSK는 근본적으로 비동기 건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똑같은 반송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는 PSK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기 건파가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일 때만 동기 건파가 가능하고 사진, 6진, 4진, 8진 이렇게 갈 때는 비동기 건파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건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OFDM입니다. 그죠?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전송에 대한 형태가 되겠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 답은 4번인데 왜 답이 4번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OFDM에 대한 요것에 대한 설명, 그죠?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자, 1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OFDM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신 측에는 자, 일반적으로 변조기는 이게 송신 측이기 때문에요. 송신 측입니다. 이거는 역 라플라스 변화 IFFT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역풀이의 변환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수신기죠. 얘는 복조기입니다. 복조기는 FFT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풀이의 변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요. 상용 OFDM, 상용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에 대한 복조기는 FFT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니까 상용 OFDM 변조기는 역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해서 블록을 사용한다고 맞습니다. 1번과 2번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OFDM에서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심벌간 간섭을 제거해서 사용을 한다고 봤습니다. 3번 맞는데 이 4번이 왜 잘못됐냐면, 자, 4번에 OFDM에서는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 때문에 심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OFDM에서는 자, 부반송파 간의 그 직교성, 자, 직교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심볼 간섭이 발생하냐, INI가 된다. ISI죠. 자, 심볼간 간섭이죠. 자, 심볼간 간섭이에요. 자, 심볼간 간섭 ISI라고 하는 것이 자,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 발생하지 않는다인데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 전송 중에, 그죠? 전송 중에 지연파에 의한 ISI라고 그래갖고, 예, 심볼간 간섭이, 자, 심볼간 간섭으로 인해서 직교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직교성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흐트러질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신기에서는요. 자, 수신 측에서 복원이 어렵다. 그죠? 복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심볼 사이에 가드라고 하는, 자, 가드 인터벌 해가지고요. 가드 인터벌을 삽입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자,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직교성 때문에 심볼간 간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전송 중에 지연파에 의한 심볼간 간섭으로 인해서 직교성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수신체에서 복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볼 사이에 가드 인터벌, 그러니까 가드 인터벌 보호 간격을 삽입해가지고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문제 9번을 보시면은요. 통신이론에 나와져 있는 통신이론 7급에 나와져 있는 문제 9번을 보시면 그 평균과 그 표준 분포, 그 표준 편차와 분산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이에요. 문제 9번에 보시면 여기 그 보기의 그래프, 그죠? 보기의 그래프는 그래프는 평균이 2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인 그 정규 분포에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자,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타낸 것이다. 자, 색칠한 영역의 면적을 이 Q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Q 함수는 절대값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 함수, QX 함수를 이용하여 자,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그 절대값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단 qx에 대한 인테그랄 x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 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t에 대한 제곱에다가 dt입니다. 그죠?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이고야. 이게 그림에 대한 표현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0이고 요 1 사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2고 1, 2, 3, 4, 5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한 형태는 Q는 1이고 또는 2번은 Q에 대한 형태는 0이고 Q는 1이고요. 자, 1이고 3번은 Q의 1에 대한 형태는 0이고요. 자, 4번은 Q의 1에 대한 형태는 Q의 자 2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n에 대한 형태가 n은 평균이고요. 평균이고 그 다음에 분산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분산. 그래서 n은 평균은 2가 되는 것이고요. 요 분산은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자,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편차의 제곱입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니까 1에 대한 제곱 해가지고 1에 대한 제곱은 그냥 n은 2,1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에 대한 형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요것에 대한 형태는요, 얘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가 평균이 2예요. 평균이 2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0이고요. 그래서 자, 4가 있고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얘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요. 요 0과 1 요 사이에 대한 내용을 면적으로 자, 요 사이에 대한 자, 면적을 이것에 대한 자, 평균을 면적을 갖다가 확률로 나타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확률을 나타내려면은 얘를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로 그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변경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니까요. 이런 형태를 표준 정규 분포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자, 2고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인데 이것을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 부분 어디에 분포 어디에 놓이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자, 바꿔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요때는 자, 이때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표준 편차분의 바꾸고 싶은 것 마이너스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을 보시니까 표준 편차는 1이고요. 바꾸고 싶은 것이 처음에 1이었었어요.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자, 또 바꾸고 싶은 것이 요거 바꾸고 싶은 것이 1이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근데 바꾸고 싶은 것이 또 뭐였었냐면 1분의 0 마이너스 2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QX, 자, Q1에서부터 Q2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접해보지 않으신 그런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나타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그걸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디로 가실 거냐면은요, 문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이에요. 요 정연파 T에 사인의 오메가 제로 T 요것에 대한 자기 상관 함수 Rx에 대한 타워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타워예요, 타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는 자기 상관 함수는 시간에 대해서 신호각과 다른 그 지연에 대한 시간만큼 뭐 한 거냐면 이동한 거예요.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답은 1번입니다. 2분의 1의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의 이제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신호에서 신호의 값과 다른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에 대한 타워만큼 지연됐다는 얘기죠. 자, 요것에서에 대한 신호값과 상관성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연을 시키면은 그만큼 상관에 대한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에 대한 요것에서에 대한 신호의 값과 상관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상관성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호가 지연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오메가에 대한 형태에다가 타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형태를 요 시간만큼 지연을 시킨 거고, 코사인에서 코사인으로 이동이 된 거고, 그것에 대한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그 자기 상관함수에 대한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보기에서 보시면 여기 1번이었었고요. 2번은 2파이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에 대한 타워인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 3번은 2분의 1에 대한 사인의 오메가 제로의 타워라, 요거 사인 잘못된 것이고요. 4번은 2파이분의 1에 대한 사인의 오메가 제로에 대한 타워라고 하는 거 잘못됐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돼서 답은 1번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3번은요. 13번 신호 FT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W죠. 이 W 대역폭에다가 오메가 T에다가 이 사인의 오메가 T에 대한 형태를 가져가셨을 때 FT에 대한 형태, FT의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요것에 대한 패턴을 보시면 코사인 오메가 n 제로에 대한 t를 보시는 겁니다. 그죠? 코사인 오메가 제로 nt에서 코사인의 n 오메가 제로 t는 2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의 j의 n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에 대한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는요 2분의 파이 해가지고 3번이었는데 2분의 파이분의 렉탱귤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W분의 오메가의 오메가 제로 플러스 2분의 파이에다가 렉탱귤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W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갖고 답은 3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파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어갖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이제 14번 여러분들. 자, 14번에 보시면 자, 컷오프 주파수 이게 차단 주파수죠. 차단 주파수. 차단 주파수가 컷오프 주파수가 얘가 컷오프 주파수입니다. 컷오프 주파수. 이 컷오프 주파수가 300Hz예요. 300Hz. 300Hz 이상이에요. 자,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역.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저역 통과 필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자, 보기의 신호. 자, 보기에 대한 신호가 있습니다. XT는 해가지고 2루트 2에 코사인의 200에 대한 파이 t 자, 플러스에 루트 2의 사인에 400 파이 t 자, 플러스에 루트 2의 코사인에 800 파이 t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저역 통과 필터 회로에서에 대한 주파수 응답이에요. 자, 평균 전력의 이 출력 신호에 출력 신호에 대한 평균 전력입니다. 평균 전력은 물어봤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요. 자, 이 평균 전력에 대한 내용은 2분의 평균 전력은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2분의 최대 진폭. 자, 진폭에 2분의 진폭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분의 진폭에 대한 제곱입니다. 진폭에 대한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것도 진폭의 이거는 요 주파수. 자, 얘가 2파이 F예요. 그것이 200파이이기 때문에 요거 지워져 가지고 F는 2분의 200이니까 얘는 100Hz입니다. 100Hz. 자, 200파이가 나와져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파이인데요. 요것이 400파이가 나와가지고 지워주고 F는 2분의 400이니까 200Hz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파이 F는 800파이가 나와서 지워져가지고 F라고 하는 것은 2분의 800이기 때문에 400Hz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요게 300Hz라고 하는 거 이상인 저역 통과이기 때문에 300Hz 이하. 그러니까 컷오프 주파수가 300이라면은 그 이후에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300 이하만 통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여기서는 400Hz가 있어가지고 300Hz 이하만 통과시킨다. 저역 통과 필터가 돼가지고 요거는 쭉 이렇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보시니까 얘는요, 자, 요것에 대한 그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분의 진폭에 대한 제곱 플러스 요거는 100Hz일 때, 100Hz일 때에 대한 평균 전력이죠. 평균 전력에 대한 형태. 이거는 200Hz일 때, 그러니까 300Hz 이하에서에 대한 평균 전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탈 내보니까 자, 이거는 2분의 2 루트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이거는 2분의 루트 2에 대한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4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2 해갖고 이거 지워졌습니다. 지워졌기 때문에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5가 나와가지고 이때에 대한 주파수, 그죠? 이때에 대한 0, 1번은 2, 그 다음에 2번은 4, 3번 5, 그 다음에 4번은 6이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5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수학적인 개념과 실제 그 전기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대역폭을 걸쳐주는 평균 전력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에서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에 보시니까 소스 부호에 대한 입각한 압축 부호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이 압축 부호가 아닌 거, 부호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허프만 부호, 그죠? 허프만 부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시니까 얘는 리드 솔로몬. 자, 리드 솔로몬에 대한 부호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자 램펠 지부 부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은 RL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 런 랭스의 인코딩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오류 수정에 적합한 순회 부호입니다. 얘는 오류 정정에 적합한 순회 부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자 BCH 부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 개의 에러를 한 번에 모두 수정하는 그 부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집이죠. 연속하고 있는 연집 오류를 자 수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정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부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허프만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허프만 코드는 얘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후에는 짧은 부호. 자, 발생 확률이 자 높은 부호에는 뭐야? 이거는 짧은 부호를 할당하는 것이고 발생 확률이 자 낮은 부호에는 자 긴 부호를 할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램벨 지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화면에 대한 형태를 압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영상에 대한 영상 화소 간의 상관관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죠? 제거를 해가지고 예측 및 변환을 시키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제거를 해서 그리고 심볼 간의 양자 간에 대한 양자화 단계에서 압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길이에 대한 인코딩이에요. 자, 길이에 대한 인코딩을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실행을 하는 거고, 뭐, 벡터에 대한 압축 부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축 부호에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리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에러 정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페리티 비트는 에러 검출만 가능한 거죠. 얘는 에러 검출만 가능하다. 에러 검출만 가능하고 에러 정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에러 정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해밍 코드죠. 해밍 코드는 에러 자, 검출 및 자, 정정도 가능한 거거든요. 에러 검출 및 정정까지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이거는 요 부호와 다르게 한 번에 한 개의 에러만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걸쳐 가지고 정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16번에 보시면요.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게 데이터 전송률에 관련되는 형태는 자, 데이터 여러분 전송률이에요. 전송률은 BPS예요. BPS. 자, 그래서 이거는 비트 퍼 세컨이죠.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에 대한 통신 용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샤논에 대한 정리를 보시면은 자, C는 얘가 통신 용량이죠. 그죠? 자, 통신 용량에 대한 형태가 돼 가지고요. 자, 이거 대역폭에다가 로고에 대한 EX 1 플러스 n분의 s에 대한 BPS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번에 보시면 데이터 전송 가능률은요. 자, 1번은 여기 다 나와져 있죠. 1번 요거 대역폭, 그죠? 대역폭에 대한 형태, 대역폭이고 S라고 하는 것은 자, 신호에 대한 전력이에요. 신호에 대한 전력이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잡음에 대한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신호 가능에 대한 신호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BPS가 데이터 신호 속도잖아요. 그죠? 여기서 데이터 신호 속도는 자, 한 번에 자, 전송 가능한 비트의 개수 곱하기 뭐냐면요, 변조 속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변조 속도에다가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비트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데이터 신호 속도가 나오는데 이 신호 속도에다가 잡음이 존재하고 있어도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샤논에 대한 정리거든요. 자, 현실적으로 잡음이 존재하면 신호를 못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등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노이즈가 없이 깨끗하고 조용할 때만 신호가 가겠다고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새벽에요? 야간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샤논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신호 전력, 노이즈에 대한 전력, 그 다음에 대역폭. 그래서 이 대역폭을 늘리면은 그렇게 신호에, 그러니까 여기서 샤논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잡음이 존재하는 통신 환경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거죠. 통신이 가능한 용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데이터 전송률은 신호의 가용 대역폭, 그죠? 여기 자, 1번에서 보시면 데이터 전송률은 자, 가용 대역폭. 자,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신호준위. 자, 그래서 사용 가능한 신호에 대한 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한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채널의 품질이기 때문에 통신 용량을 결정하는데요. 노이즈가 있어도 얼마나 그 노이즈를 이기고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도 샤논의 용량으로 최대 전송률 구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샤논에 대한 용량이다. 샤논의 용량이죠. 그죠? 용량을 해갖고 최대 전송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대 전송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니까 잡음이 없는 채널의 경우에는 나이키스트의 비율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 샤논에 대한 용량은 잡음이 있어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깔아준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잡음이 있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최대 통신 용량이 조금 약간 감소될 것이고요. 이론적으로 잡음이 없는 용량이라고 가정하면은 최대 전송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샤논에 대한 그 용량은 잡음이 있어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어떠한 정의를 내린 것이고, 만약에 잡음이 없으면은 뭐가 되는? 여러분 잡음이 0이면은 이것이 무한대가 되니까 전체가 통신 용량이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3번에 잡음이 없는 경우에 나이키스트는 당연히 최대죠. 자, 여기서 잡음이 없는 자, 채널의 채널에 대한 경우에는 나이키스트 비율이 이론적인 최대다. 나이키스트에 대한 자, 비트율이 자, 이론적인
이론적인 최대 전속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3번도 맞는 내용인데요. 4번이 왜 잘못됐냐면은 자, 한번 가보실게요. 4번입니다. 답은 나이키스트 비율은 전속률의 상한 값을 알려주고 셔넌 용량은 주어진 전속률 위에 몇 개의 신호 준위가 있는지. 여러분, 몇 개 신호 준위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이게 변조 속도예요. 그러니까 샤넌에 대한 용량에서는 변조 신호 속도를 뭐를 BAUD를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비트에 대한 개수를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나이키스트 비율은 전송 상한을 알려주고 셔넌 용량은 주어진 전송률을 위해 몇 개의 신호 준위가 필요한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몇 개의 신호 준위가 준위가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데이터 변조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변조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셔넌에 대한 정리는 뭐가 아니라 BPS 거기다가 변조 속도에다가 곱하기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까지 따져주는 BPS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답이 4번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고속 이던의 100 베이스 TX 회선 부호, 라인 코딩의 4B/5B에 대한 부호와 MLT, 다시 3중 회선에 대한 전송 3준이에요. 자, 전송에 대한 3준이는 2의 3승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호에 대한 직렬을 연결해갖고 100베이스, 이 100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100메가bps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bps라고 하는 것은 헤르츠에 대한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나누기 8은 얼마가 나온다? 대략적으로 100 나누기 8은 아마도 33에 대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100 나누기 8이니까 이때는 자, 저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3이죠. 3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자, 100 나누기 3이 100 나누기 3이라서 이거는 33.333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BPS가 헤르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에 대한 개수가 3개라서 BPS를 요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형태는 33.333인데 이것에 대한 자, 가장 최소 대역폭에 가장 가까운 값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42MHz가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